것은 세무에 대출해준 신세계종금 등 금융기관이 부실한 데서 그 부실을 예보가 따앉게 되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죠. 그죠? 그리고 이 나라 신용정보가 그 채무를 면제해 준 거죠. 그죠? 그런데 이제 나신정은 나라 신용정보는 위임계약서에 의해서 채무 감면이나 대출 기한 연기, 담보권 해지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보의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었죠. 그렇죠? 네,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 유병원의 차명은닉재산,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격이 된 거죠. 그죠? 나신정이 결과적으로. 네, 그렇게 됐죠. 따라서 이것을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예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재산을 확인 안 하고 채용을 탕감한 것은 잘못되었다. 이건 인정할 수 있죠. 그죠? 네.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적 자금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예보로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십시오.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재산조사를 신협을 비롯해서 조그만 금융기관까지 다 했다고 하면 좀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부 미진한 재산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빚게 돼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다른 거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 미만 예금자는 보호하게 돼 있죠. 그죠? 근데 29개 저축은행이 퇴출됐죠? 그 중에서 이제 예금자가 15,317명이 그 예금을 찾아가야 된다는 걸 몰라서 지금 찾아가지 않고 있는 돈이 있죠. 지금 한 35억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미수금을 예금공사가 나서서 적극 안내해서 찾아가도록 하는 일이 어떻겠습니까? 예,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금융감독원에 부분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유가족들이 잘 모르니까 네. 금융감독원에 물어보면 이제 일괄 조회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이제 일본 배송도 넣고 예.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. 그래서 이게 지금 1인당 2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적극 안내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홍영만 사장님. 네. 국세물납이라는 거 있죠? 네. 예, 상속세, 증여세 등을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걷어들인 주식과 이 부동산 같은 것을 매각하는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탈세 악용 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 상장 주식으로 3,491억 원을 물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2,242억 원, 즉 64%밖에 되지 않아서 세금 손실만 2,242억 원이 됐습니다. 제 말씀 이해되시죠? 무슨 말씀인지? 유가증권이 약 1,998억 원, 코스닥증권이 244억 원 해서 이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상장 주식에서 이 세금 탈루, 세금이 덜 거친 것이 2,200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. 이게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게 대부분 물납을 하는 기업들이라는 게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물납을 하거든요. 예, 이 비상장 주식에도 지금 보니까 약 70%밖에 안 되기 때문에 1,215억 원 정도를 세금을 날린 셈이 돼서 합치면 약 3,500억 정도가 세금 손실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뭔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. 또 이 지금 하우스 푸어 문제 이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따지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지분 매각 제도는 그동안 대통령도 공약을 하시고 정부도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는데 단 한 건도 없죠. 네, 유감스럽게 없습니다. 참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건도 없어서 제도를 폐지했습니까? 예, 저희가 금년 5월쯤가 그만뒀습니다. 그렇지만은 하우스 투어 지원은 계속하고 있었어요.
금년에 저희가 900건을 인수를 해서 그 중에서 200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채무조정제도라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이제 227건인데 이것이 상담 건수가 2,800건 정도 되니까요. 거기서 실제 지원받은 것은 8.2%에 불과하거든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저희가 900건 아까 이 하우스푸어 대책은 정책푸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만은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LTV, DTI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죠. 그리고 하우스푸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. 근데 지금 현재의 이 채무조정제도 이거 가지고는 너무 미약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기본적으로 정책 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.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분 매입을 하려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께서 주택을 뺏길까봐 걱정을 하셔가지고 동의를 절대 안 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. 네. 네,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